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잘 만들고요. 여러분 중동 소식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 아주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일각에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냐 중동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좀 더 살펴볼 만한 용어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를 좀 달아볼게요. 먼저 전면전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정립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전을 하려면요. 일단 그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영토전이 벌어진 상태가 되면은 전면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해공이 다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이에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레바논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국경이 한 1500km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공습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면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스케일, 물론 지금도 스케일이 작다 보긴 어렵지만은 전면전야만이 붙기는 그렇게 무난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전면전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일단 지금은 주로 공습 형태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좀 더 총력의 스케일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리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전. 워낙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 전력들을 많이 받았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언돔 미사일도 사실은 미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공중 급유라든지 아니면 방공 작전할 때 미국이 상당히 도와주는 걸로 일단은 밝혀진 게 있죠. 그리고 정황이 강하게 축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방공 시설이라든지 소련 시절부터 봤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투기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기 중에 미국 게 되게 많고 이란 무기 중에 러시아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대리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하지만 미국은요. 오바마 시절, 트럼프 1, 2기, 바이든 시절 공통점이 뭐냐? 중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중국에 집중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동 내에서 물론 정권마다 약간 성격은 좀 다르긴 하고 맥락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유사성이 있다면은 중동이 어떻게든 좀 판을 흔들든지 균형을 맞추든지 해서 중동에서 뭔가 서로 힘의 균형을 만든 다음에 미국은 빠지게 되는 방식을 추구하거든요. 최소한만 개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전을 시키려는 의도가 과연 미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전력도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런 와중에 여기 이란에 대해서 대리전을 하려는 성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로서는 중동에 발판 있으면 매우 유리한 나라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시리아 전 정권, 알 아사드 정권 당시에 시리아 내전 때 개입을 많이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발판으로서 작용한 건데 자, 그것도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정권 붕괴됐습니다, 지금. 반군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란에 많은 S-300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된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러시아가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전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고요. 텔아비브 불바다 표현을 좀 본 것 같긴 한데 물론 여기 상황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사이렌도 정말 자주 울리고 있고요. 텔아비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사이렌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탄도미사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지진 느낌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땅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순간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은 맞는데, 불바다라고 하려면은 되게 막 건물에 불타고 막 도시가 와 이글이글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공에서 그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는 장면은 있습니다만, 불바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떨어진 것은 10발 남짓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물론 중심가에 떨어진 것도 있긴 하죠. 그것도 심각한 건 맞지만 이 표현에는 좀 다시 한번 뭔가 불바다 표현으로서 상상이 되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팩트가 어떤 건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에 계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인들도 계실 텐데 최대한 안전하게 계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5차 중동 전쟁 이런 표현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선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전면전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영역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고 했지 않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에즈 운하 여러 가지 그리고 시나이 쪽 뭐 그때도 역시 영토전이 있었고요. 3차 중동 전쟁 마찬가지죠. 영토전이 있었습니다. 4차도 역시 중동 전쟁 그 시나이 반도라든지 골란권이라든지 서한지구 등지에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영토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습도 있었습니다. 공중전 같은 경우 있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늘이든 땅이든 그리고 일부 뭐 해군이든 간에 전면은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5차 중동 전쟁 저는 이런 선례를 봤을 때 중동 전쟁이란 것은 결국 전면전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고 좀 저는 정의하거든요. 그게 맞다면은 중동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발전돼서도 안 되겠다. 전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전쟁 개념이 바뀌어서 중동 전쟁에 말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요. 미국이 드디어 적극 개입했다. 드디어 이란을 뭐 강경 대응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긴 하던데 현재 미국 스탠스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소극적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할 때에 그 작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독 결정 및 실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알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적극 작전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공중급유, 방공지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핵협상이라든지 뭐 벙커버스터 등의 카드를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한 건 있죠. 근데 그게 미국이 단독으로 뭐 또 독단적으로 그 독단 단독 뭐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뭐 이란 핵시설을 그 추가로 공격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수준을 좀 잘 파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간단한 태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를 건드리면은 강경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란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핵 전쟁이란 말도 나오던데 주의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요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핵 전력이 파괴가 되고요. 군 시설도 그렇고 방공 시설, 공군 시설 그리고 뭐 제가 또 듣기로는 미사일 기지까지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직전에도 과연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해야 될 영역인데 지금 손실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란이 지금 핵으로 뭔가 공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미국은 안 그래도 조건부 태도고 적극 개입을 하는 게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핵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의 특수한 상황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공식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이 지금 비준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핵 연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는요. 그리고 이란도 역시 뭐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핵을 지금 카드로 가지고 있으려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미 지금 상당히 그 이란의 많은 지역에다가 전력을 손실시킨 상황이어서 뭔가 그 그들의 목표를 세워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핵카드를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극도로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뭐 용어라는 기보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지지난 영상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하마스가 있죠. 하마스랑 이슬라믹 지하드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예요. 좀 색깔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근데 여기는 사실상 초토화가 되었죠. 지휘부도 거의 뭐 무너졌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 조직으로서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뭔가 이스라엘을 막 대항할 그런 전력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헤즈볼라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도 뭐 상당히 많은 전력과 뭐 많은 미사일이 있다고 하지만 워낙 이스라엘이 공격을 많이 했고요. 초토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좀 들려지고 있고요. 특히 그들 간에 그 군사 활동할 때, 전쟁할 때 그 연결, 통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십시오. 워키토키, 페이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헤즈볼라 내에서 원활한 지휘 체계가 이제는 연결 통신 체계가 거의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분명 그 페이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좀 구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폭파가 됐죠. 그 말은 헤즈볼라가 지금 서로 연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지금 통신 전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플러스 시리아 정부 역시 사실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 전력도 사실은 내전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그 무력을 많이 사용을 못했을 뿐더러 현재 시리아는 옛날 시리아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붕괴되었고 지금은 반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사활동이 여러 가지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공세적인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사실은 많이 무력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정책상 지금 봤을 때 서방을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서방과의 관계 은근히 이스라엘과의 교류도 좀 중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리아는 이란이랑 이라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기, 군세력들 이런 게 많이 오갔던 곳이죠. 사실 허브였죠. 시리아에 거의 뭐 교통로 거점지 헤즈볼라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세력도 많이 줄어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 내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한 요소가 많이 사라진 상태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시리아에서 또 레바논 헤즈볼라로 들어가는 그런 무기나 군세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거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란은 작년 4월, 10월에 이스라엘에게 방공망 된통 뚫렸죠. 된통 간이 초토화 비슷하게 아주 크게 파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력화되었다. 플러스 후티 반군 뭐 일단 탄도미사일을 많이 보내고 있죠. 공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지원을 받아서 서포트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역시 미국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공격을 붓고 있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후티 반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건재한 게 후티인데 그마저도 조금 약해진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역 내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한 세력들이 많이 지금 무력화가 된 느낌이 있죠. 동시에 이런 기회가 사실은 좀 앞으로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해진 틈을 타서 뭔가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공격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출처가 요구되는 자료를 들고 온 건 아니고 저의 코멘트 중심의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이었습니다. 아디오스.